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민들이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인 단속과 관련한 파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한전 스스로가 매번 수치가 잘못된 단속 통계 자료를 제출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명에 가까운 광주 전남 농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국전력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를 규정하는 약관이 허술하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6차 산업 권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농사용 전기 취지를 살리려면 농업 현실에 맞게끔 저온창고 보관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한전이 해온 불법 전기 사용 단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전이 취재진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한 농사용 위약 단속 건수와 금액 자료가 매번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는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농사용 위약 단속 건수와 금액, 자료를 5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구례군의 단속 건수는 63건에서 46건이 감소했다가 다시 24건이 증가해 재집계됐으며 전국 통계에선 5년간 거둔 위약금이 423억 원에서 다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한전은 단순 직원 실수라고 밝혔고 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실에는 직접 부사장이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례군과 구례군 의회는 위약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전에 단속된 농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냥 이런 불법 사용 실태를 지역에서 일부 지사가 임의로 조사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 위약금 단속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단속을 중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두 달 이내로 보관 가능 품목 기준을 수정하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영광과 한평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군공항 이전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역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광주시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따른 이주 대책과 보상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여야와 정부, 광주시는 한자리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부대 양료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와 정치권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군공항 이전 이야기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영광과 한평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엔 주민들의 이주 대책 등 보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주민들에게 설명됩니다. 광주시는 보상비와 별도로 한 가구당 이주지 지역의 토지 분양권과 주택 분양권, 정착금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도 뒷받침됩니다. 공항 이전 특별법상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맞는 수익 사업을 발굴해 관련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공식 정부 측의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서 동의를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제도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광주시가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광주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입국한 고려인들은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온 김나탈리아 씨.
낯선 광주에 그나마 어렵게 적응했지만 머지않아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 등 공장 일용직으로 전전하다가 최근 석 달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Самое тяжелое найти работу, как обычно. Ну да. Как здесь прожить так? 3개월 전 부모님과 함께 피난 온 고등학생 알렉산더는 요즘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 되면 학교에 가서 새 학기 새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언어가 서툴다 보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Я переживаю, что да, не смогу нормально общаться, и я не смогу нормально сказать или что-то объяснить, что я хочу, или не смогу понять, что от меня хочет учитель, что он мне объясняет. Я не смогу нормально учиться из-за этого. 현재 700여 명의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전쟁을 피해 광주로 피난 온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피난민들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고려인 마을에 연간 2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에 사는 고려인 전체가 대상이다 보니 피난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광산구청에 외국인 전담 지원과가 신설됐지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선행돼야 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지난해 2월 24일.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한국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지원이나 한국어 교육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에서 실종됐던 선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오늘 5명이 발견되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청보호 인양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 실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선원 침실에서 60대 기관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실종됐던 선원들이 차례로 수습됐습니다. 선내 선원 침실 입구 우연 쪽에서 이불, 그물, 로프 등 사이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되어 배 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선원들이 미처 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발견된 장소로까지 가려면 5, 6m를 이동을 해야 돼요.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나머지 선원들도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과 민간어선, 항공기 등을 투입해 선체 내부와 선체 주변 수십 킬로미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상에서는 68톤급 예인선과 200톤급 크레인이 도착하는 등 인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고정하는 작업은 끝났고 모든 안전 조치가 끝나면 사고 선박을 바지선으로 들어올릴 예정입니다. 해경은 기상 여건 때문에 인양이 어려워지면 청보호를 물살이 잔잔한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인양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평생을 호남 불교 중흥에 힘썼던 지리산 화엄사의 큰어른 명선 스님의 영결식과 답이식이 열렸습니다. 스님과 함께 수행했던 동료 제자들과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례 화엄사 앞마당에 세워진 연화대 위로 명선 스님이 몸을 뉘었습니다. 세수 88세, 출가한 지 70년을 끝으로 지난 2일 여수 흥국사에서 원적한 명선 스님의 답이식이 열렸습니다. 하와해 주십시오. 장작과 상여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검은 연기와 재가 파란 하늘에 날립니다. 함께 수행했던 스승과 동료 제자들은 연신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스님이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길 빌었습니다. 명선 스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이곳 화엄사에는 조문객 2,000명이 몰렸습니다. 원적에 드셔서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슬프지만 또 저희 이렇게 중생들에게 빛으로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국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고뇌 끝에 출가한 뒤 한평생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전국의 선원에서 배운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도 예경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침 예불을.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실 것을 항상 젊은 시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명선 스님은 지난 1985년 여수 흥국사 주지로 부임해 대웅전 등 여러 문화재를 되살리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전남 지역 불교계를 이끌며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처럼 높은 덕은 천추의 모범이요 남해 바다처럼 넓은 정신은 망고의 기감이 되리라. 명선 스님이 임종 직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르침은 화합이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걸림이 없을 때 진정으로 화합의 길이 열린다는 말을 모두에게 가르침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부실 용역과 공론화 부족 등으로 논란이 됐던 2038 광주 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안에 대한 광주시 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2038 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본회의 상정 심의가 유보된 지 3개월 만에 처리됐고 지속적인 공론화와 예산 낭비 최소화라는 조건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시 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공동 개최 계획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곡성군 고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스스로 불을 꺼보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논란으로 완공 후에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폐쇄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과감히 폐쇄하겠다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이 순환도로 지산 나들목의 안전성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